원조의 역사가 없으면 미래는 오지 않는다. 교과서에 없을수록 꼭꼭 찾아봐야 하는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MC노의 5분 친일 인명사전. 2009년 8월 1일자 KBS 사후회보에 이런 제목의 글이 실립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말 지킨 심우섭님, 베일사상 뚜렷한 중견 언론인 문학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1930년대 경성방송국의 유일한 우리말 방송인 제2방송 과장을 지낸 심우섭은 유난히 우리말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 1930년대 말 제2방송 뉴스에 일본어를 섞으라는 총독부의 지시가 내려오자 이를 거부하다 방송국에서 쫓겨난 인물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 친일 인명사전에 떡하니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일제 문화 통치기는 수많은 지식인들과 독립운동가들이 소극적 또는 적극적 친일파로 변절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심우섭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겠죠. 그래서 정말 베일사상이 뚜렷한 중견 언론인이자 문학가였는지 살펴봤습니다. 1916년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당시 심우섭 기자는 데라우치 백작을 전송하는 글을 매일신보에 싣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조선과 조선인을 병상에 누운 환자로 데라우치 총독과 일제를 의사와 간호사로 비유해 일본이 조선을 치료하고 근대화의 길로 이끌어 행복하게 해주었으니 너무나도 고맙고 그 은혜에 감사한다. 이런 개똥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1919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주요 정계 인사들을 만나 이런 주장을 합니다. 1. 관리를 공평하게 임용할 것. 2. 조선의회를 개설할 것. 3. 언론의 자유를 인정할 것. 4. 소요. 여기서 소요는 3.1운동입니다. 소요 범인을 석방할 것. 4개항을 제시하며 대조선 정책에 채택할 것을 요청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조선에 독자적 의회를 설치하고 선거권, 피선거권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고 항일 운동처럼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치운동과 참정권운동은 기존 체제를 인정하고 그 범주 안에서 참여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기존 체제라 하면 곧 일제의 지배체제를 가리킵니다. 즉 참정권과 자치권이 독립된 주권국가가 아닌 식민지에서 적용될 경우 그 목표는 독립과 저항이 아니게 됩니다. 참정권은 조선일도 일본인임을 인정해달라는 요구이고 자치권은 조선이 일본의 한 일부임을 인정해달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당연히 조선의 독립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독립운동과는 그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심우섭은 소설가로 언론인으로 한편으론 친일인맥과 단체들에 몸담으며 항일운동에 반하는 정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우섭이나 그처럼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왜 이랬던 걸까요? 그자의 속마음을 점쟁이도 아닌 MC노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소위 이러한 지식인 위정자들의 정치활동의 목표는 권력의 빌부터 개인과 자신이 속한 세력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겠죠. 1944년 프랑스가 연합군에 의해 해방되자 그해 9월 30일 드골의 프랑스 임시정부는 언론계 숙청에 대한 훈령을 발표합니다. 나치 점령군과 비시 정권의 지시와 규정에 순종한 언론사는 발행을 모두 금지시킵니다. 1940년 6월 25일 나치의 파리 점령 이후 창간된 모든 신문과 잡지들, 그리고 나치 독일의 점령 기간에 계속 발행된 신문과 잡지들 또한 모두 발행을 금지시킵니다. 언론사 538개가 재판에 회부돼 115개사가 유죄 선고를 받아 모두 폐쇄됩니다. 115개사 중 64개사는 전재산 몰수, 51개사는 일부 재산 몰수됩니다. 아쉬움과 부러움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있으니 부러워하지 말고 제2, 제3의 심우섭 같은 기회주의 지식인들이 횡행하는 오늘의 언론과 방송을 더욱 매섭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혹시 아시나요? 자, 지금까지 MC노였습니다. 못다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역사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팟빵에서 내일을 여는 역사를 검색하세요.